자, 여러분이 그 실험 보고서를 엑셀로 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어떤 점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작업하는 과정이? 막 그래프 그리면은 막 변수 잔뜩 뜨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프 부분? 뭐라고? 머리가 안 돌아. 왜 안 돌아가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네.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제 새로운 스킬을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가 마지막 반이랑 앞반에 사실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원하는 그 모양으로 좀 이렇게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잘 안 돼 갖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그 운동량 보존 실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실험을 하고, 그죠? 캡스톤, 아니, 파스코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그죠? 실험이 간단하니까. 그래서 캡스톤으로 측정한 값을 이제 이 엑셀 파일에 집어 넣는 것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죠? 그지? 여기까지는 금방 되죠? 그래서 그 실험을 그 PC 한 대에서 실험 데이터를 얻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나머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어떻게 공유해요? 뭘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그냥 요 숫자들을 공유하는 거야? 아니면 파일을 공유하는 거야? 이제 몇 번 해봐서 알죠, 그죠? 숫자로 공유하면 나쁘지,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캡스톤 실행하는 PC에 그 PC에서 캡스톤 테이블에 있는 값을 요 실험 보고서 엑셀 파일에 집어 넣은 다음에, 그죠? 요거를 저장해서 요 파일을 공유하면 데이터 집어넣는 작업을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센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값이 띄엄띄엄 측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다 보면은 자꾸 계속해서 중간중간 0이 찍히는, 0인 점이 찍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알려줬어요. 요 수식을 여러분이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요런 게 필요할 때마다 적어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v2 값을 블랭크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시간에 대한 운동량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이제 T를 먼저 쭉 선택을 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드래그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몰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드래그 말고 컨트롤 A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해주면 쭉 되죠, 그죠? 아래만 이건 아래로 해야지,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선택해야 되잖아, 그죠? P1, P2 데이터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 누르고? 컨트롤만 눌러야 돼. 시프트 누르면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선택되는 거야.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 대충 드래그 해주고 뗐어. 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하고 화살표 해주면 한 번에 쭉 선택이 돼요.
알겠어? 네. Shift 키랑 컨트롤 키를 적절히 사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면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삽입해주고, 차트, 분산형으로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돼 있잖아. 그죠? 이거 안 불편해? 왠지 요 위로 올리고 싶은 마음 안 들어? 컨트롤 C 하고 없애고 붙이면 안 돼요? 요 올리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내가 채점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저 밑에 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 거 하는 데는 금방 되지만 88명 거를 하려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X. 컨트롤 X가 뭐야? 잘라내기죠. 그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요 위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고 다시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그래프를 위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가 아니죠. 이 그래프의 문제점이 뭐야? 이게 시간에 대한 운동량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시간까지 찍혀버렸죠. 그치? 이게 t는 점으로 찍히면 안 되잖아. 가로축 자체가 t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 시간 값이 막 120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실제 데이터 보면은 2.975가 최고거든. 근데 뭐 뭔가 이상하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여기 맨 아랫부분에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시간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여기 운동량 값이 있지. 그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범위가 똑같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은 여기까지 되면, 차트가 저렇게 이상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를 지워주고, 이거 지운다고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프도 새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t가 안 나오죠. 그죠? t 안 나오고 요 가로축 값도 3 정도까지만 딱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보니까 데이터가 이상하지. 그죠? 뭔가 이렇게 속도를 잰 거니까 운동량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충돌하면서 팍 바뀌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세로로 파란 점 몇 개가 찍히고 나머지 다 0처럼 나오잖아요. 그지?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초음파 센서 그 측정한 값, 속도를 측정한 건데 그 속도 값이 몇 개가 튄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나온 거야. 이게 큰 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데이터,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다 이렇게 되게 1보다 매우 작은 값들이야. 그죠? 다 0.0 얼마 막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쭉 보다 보면 자, 여기부터 갑자기 1보다 큰 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4점 얼마, 15점 얼마, 18점 얼마 이상한 값이 나와요. 이런 값들 때문에 이런 값들도 그래프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값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니까 0처럼 찍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단 없애보면 이렇게 튄 값들을 제거를 해줘 볼게요. 여기 그죠? 나머지는 괜찮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이죠, 그죠? 뭔가 이제 아까는 다 0처럼 나왔는데 이제 이 구간도 지금 마이너스 0.04에서 0.1까지 해서 그 사이의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실험의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튀는 값들 있죠. 튀는 값들을 그냥 삭제해도 돼, 안 돼? 이 실험은 그냥 삭제를 해도 되는 거지, 그지? 이 실험은 어떤 경향성을 보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데이터가 몇 개 빠지더라도 전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켜가지고 이상한 값이 나온 거를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삭제를 하면 이제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요. 뭐지? 자,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튄 데이터, 값이 튄 데이터를
그냥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지난번에 했던 그 충격량 구하는 실험이 있었죠. 그죠? 충격량 구하는 실험에서 힘을 측정했더니 몇 개 튀는 값이 있었어. 그래서 이 값이 튄 거니까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부분 데이터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충격량 그 합을 구할 때 그만큼이 빠지게 되죠. 실제 힘이 있었는데 계산해서 빼버린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빼면 안 되겠지. 그냥 빼면은 이제 원래 값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값이 튄 부분을 이 표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비슷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튄 부분 주변에 있는 값이랑 대충 그 중간 정도 되는 비슷한 값으로 넣어주면 그래도 좀 오차를 줄일 수 있겠지, 그지? 완전히 빼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이렇게 데이터가 튀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실험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실험을 다시 하면 여기 이제 시간, 속도,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만 그 새로 측정한 값으로 덮어 쓰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예를 들면 여기 값을 뭐 30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6이 찍힌 거야 지금.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돼. 나머지는 안 건드리고 요 데이터 바뀐 것만 이렇게 덮어 씌워주면 돼요. 다시 해서 실험을 다시 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래프를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봐서 알지만 파스코 캡스톤에서 레코드 누르고 해서 데이터 얻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뭐 한 3, 4분이면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튀는 값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서 데이터가 이상한 걸 확인했으면 일단은 다시 실험을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이 정 없어서 다시 할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그 잘못 측정된 데이터를 빼버리면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빼도 되는 데이터면 빼는데 빼면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튀는 부분을 찾아가서 그 비슷한 값으로 적당히 넣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튀는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튀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는데 튀는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어쨌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 자, 이 표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표를 딱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세로축 값 20, 15, 5, 0, 마이너스 5 써있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해주면 그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게 축을 선택한 거야, 지금. 축. 세로축을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가로축에 있는 값이 나와 있는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면 가로축이 선택이 돼요. 자, 지금 이제 세로축 값이 이상한 거니까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맨 아래 보면 축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축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 축의 값의 최대 최소를 설정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정상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다 0.0 얼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범위를 최소값을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최대값을 플러스 0.1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삭제한 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거는 실제로 그 값들을 없앤 건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한 거야? 값은 없애지 않고 대신에 그래프에 나타내지만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프 입장에서는. 갔다 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불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값이 우리가 측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축서식에서 최대 최소 값을 설정해서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요 그래프를 딱 얻었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자르고 싶어? 뭐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봐야 돼.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지? 요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실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캡스톤에서 레코드 딱 눌러놓고, 그죠? 눌러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운동을 시키죠, 그죠? 이게 미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운동량 값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실험 시작할 때 손으로 수레를 미는 그 구간인 거야, 이게. 그럼 이 실험에서 이 구간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운동량 보존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없애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충돌 이후를 만약에 계속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수레가 결국은 반대쪽 센서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죠? 부딪히면서 뭐 속도도 변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요 1초부터 한 2.5초까지만 보고 싶다 이거야. 구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일단 1초 전까지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해주면 이게 없어지죠, 그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2.5초 이후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삭제를 하면 요 앞에 빈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이 표를 봐도 뭔가 이상하지, 그지?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저 아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대신에 자, 잘 봐. 자, 이거는 셀을 선택한 거야. 어떤 특정 셀을 선택한 거고 여기 이거를 누르면 지금 여기 다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쭉 다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한 거야? 그 행 전체를 선택한 거야. 행 전체를. 그래서 요 행을 필요 없는 행을 쭉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면 중간에 빈 부분 없이 그냥 딱 없애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래프도 망가졌죠, 그죠? 그래프도 망가졌어. 이렇게 쭉 늘리면 돼요. 쭉 늘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을 필요 없어서 삭제했어. 그러면 그래프도 삭제돼요. 그죠? 뭐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요. 시트를 추가해서 얘를 아까처럼 컨트롤 X 일단 여기다 붙여놔. 붙여놓고 이쪽에 다시 와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줘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얘가 그대로 반영이 돼. 따로 작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 그래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신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다 됐으면 다시 컨트롤 X 해서 이쪽에 다시 붙여 넣으면 돼요. 어려워? 단순하죠? 그죠? 단순해. 좀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 축서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이 t가 1초부터 한 2.5초까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아까 세로축 했던 것처럼 가로축도 똑같이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축서식에 들어가서 구간을 1초부터 2.5초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만 딱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 때문에 버벅거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지? 그치? 아까 맨 처음에 그래프 이상하게 나온 거 영역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분산형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로축, 세로축 값이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튀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일일이 찾아서 지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축서식을 이용해서 그 값축, 그러니까 세로축이나 가로축의 최대 최소값을 설정해주면 이 표를 건드리지 않고도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알겠지만 곧 까먹겠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설명한 거를 딱 이 시간에만 듣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이걸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오면 100%다 까먹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상적인 뇌라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망각 법칙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매 시간 하는 실험이 수행평가잖니? 여러분 내신에 들어가는 수행평가잖아. 그지? 오늘 2반은 안 그런데 지금 앞에 반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졸거나 자는 애들이 꼭 서너 명씩 있더라고. 걔네 왜 그러겠어? 걔네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아, 니네는 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과제 하느냐고 그런 거야, 과제. 밤새 과제 해가지고. 이것도 과제야. 과제랑 똑같아. 과제 수행에 들어가지. 보고서도 수행에 들어가거든? 과제 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신경을 써달라고 좀. 무시하지 말고. 그래 놓고, 그렇게, 그, 연습 안 해놓고, 와가지고, 막 시간 없어갖고, 똥줄 타고 이러지 말라고. 평소에 조금씩만, 몇 번만 해보면, 그래도 기억이 오래 갈 거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지금 한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가서, 바로 좀 몇 번, 왜냐면 이제 지난번 보고서 제출한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기억이 좀 오래 갈 거고, 그 상태로 다음 실험 와서 이제 또 비슷한 기능 또 쓰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그래프 분산형으로 그리는 거는 안 잊어버리지? 이제는 안 잊어버리지? 이젠 친구한테 안 물어봐도 되지? 몇 번 계속 해다 보니까 이제 익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엑셀로 막 작업하는 거는 물리 아니다, 실험 아니다, 수행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잘 좀 기억해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축서식.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설정해주면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해석. 지난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결과 해석이 막 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만 하면 됐죠. 근데 요거 계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뭘로 계산했어? 양심적으로 말해봐. 뭘로 계산했어? 계산기로 계산한 사람 손 들어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아, 나머진 여기까지 못 갔어? 여기까지 쓴 사람 중에 계산기로 계산한 사람 손 높이 들어봐. 내리세요. 나머진 여기까지 못 간 거야? 그런 거야? 혹시 다르게 한 사람? 계산기 안 쓰고 한 사람 있어요? 엑셀로 하면 되죠, 그죠? 나 여러분이 이거 할 때 계산기로 막 계산해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 보면 간단히 말하면 뭔 줄 알아? 계산기를 앞에 두고 계산기로 계산해서 이 계산기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 안 되지? 잘 봐. 예를 들면 충돌 전 운동량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럼 충돌 전 운동량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지? M1, M2의 운동량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실험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알아냈어? 질문이 이해가 안 돼? 첫 번째, 이 표를 보고 알아낸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고 알아낸다. 뭐 어떻게 알아냈어요? 뭐 보고 했어? 표 보고 한 사람. 고생했어. 그래프 보고 한 사람. 그래프 어떻게 보고 했어요? 찍었다고? 찍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그래프 보고 한다는 건 내가 물어본 건 이런 뜻이야. 잘 봐. 잘 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지금 충돌 전 운동량 대충 요 정도 쓰면 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마우스 커서 보이죠?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다 그냥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숫자가 나오지, 그지? 이 점의 좌표야. 1.15초일 때 0.085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표 안 봐도 되겠지? 그지? 표 보려면 힘들잖아, 그지? 저 시간 찾아가서 막 대충 위치 찾아서 값 읽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지? 근데 이 그래프에다 점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그 점의 값을 얘가 알려줘. 그래서 이 경우에 임시로 일단 여기다가 P1, P2 해놓고 합한 걸 구해야 되니까 충돌 전, 후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충돌 전 걸 보는 거지. 요건 주황색은 P2니까 여기가 0.085래. 여기다가 0.085 써주고, 잘 보여 화면? 자,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이건 이제 이 실험 망했어요. 그죠? 이건 망했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실험이야, 사실. 왜냐면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속도가 막 계속 변하고 있죠, 그죠? 그죠? 운동량이 지금 외력이 없는데 운동량이 막 변하고 있는 이상한 게 된 거지. 근데 뭐 망한 실험이지만 그냥 뭐 잘 됐다고 치고, 지금 아까 요 점을 봤으니까 그 비슷한 근처 점을 보면은 0.005라고 나오네. 그럼 충돌 전 M1의 운동량은 0.00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충돌 후를 볼게요. 충돌 후는 뭐 한 이쯤 된다고 칠게요. 보니까 0.0275 충돌 후 0.0275. 그 다음에 충돌 후에 M1은 지금 값이 이상하니까 그냥 0이라고 할게요. 0. 자, 그럼 이제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더하기 어떻게 하면 돼? 는 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 그죠? 가르쳐줬지? 는 하고 쓰고 싶은 계산식 쓰면 된다고 알려줬죠. 그죠? 하면 값이 나오잖아. 그죠? 계산기가 왜 필요하지? 바쁘다며. 시간 없다며. 충돌 후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하기 이거. 왜 이러지?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셀 서식이 텍스트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셀 서식이 텍스트로 돼 있으면 아무리 수식을 써도 그 수식 자체를 텍스트로 그냥 입력하는 게 돼.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걸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일반으로 바꿔주고 요거를 다시 엔터만 쳐주면 다시 계산을 해요. 텍스트가 아니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다른 공식이 또 있지. 뭐가 있어요? 2n분의 p제곱. 그게 있지, 그지? 지금 우리가 운동량을 쟀잖아, 그지? 운동량을 계산했으니까 자, p제곱 나누기, 지금 이 실험에서는 그 P1, 그러니까 M1이 0.5kg이었어요. 그럼 2m이니까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P2의 제곱 나누기 M2의 질량이 0.25kg이었어, 이 실험에서. 0.5 해주면 운동에너지도 계산했지, 그지? 지금 시간 얼마나 걸렸어? 1분 걸렸어?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지. P1의 제곱 나누기 1, P2의 제곱 나누기 0.5. 이렇게 하면 계산 끝났어, 그죠? 결과에서 끝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탄성 충돌을 쓰라 그랬는데 지금 비탄성 충돌 가지고 데이터를 넣네, 그지? 잘못 넣네, 그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넣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자, 이렇게 수식으로 해놨잖아, 지금. 이 수식은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한 거지. 근데 일로 내려가면 수식도 같이 바뀌어. 여기 있는 값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같은 자리에 붙여 넣으면 나와요. 근데 이거 막 또 자리 확인하고 하기 귀찮으니까 더 빠른 방법은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을 때 컨트롤 V로 단축키로 바로 붙여 넣지 말고 우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에서 숫자, 값으로 붙여넣는다. 수식으로 말고. 요걸로 해주면 이제 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돼요. 값으로 복사하면 돼요. 어차피 뭐 이게 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산 결과가 필요한 거니까 값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앞으로 이제 그 실제 우리 지나간 실험 중에 결과 해석에서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그죠?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들은 아니었지만 뭐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여기다 적어 놓고, 뭐 대표적인 게 중력가스도 같은 거지. 중력가스도 매번 곱하기 9.8 하지 말고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 한 번만 해야 되면 그냥 곱하기 9.8 하면 되는데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 수식을 활용하면 계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제 계산기 안 써도 되겠지 않니? 네. 아니 뭐 그래도 쓴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젠 안 바쁘겠지? 이 정도면 이제 됐잖아. 그죠? 더 알려줄 것도 없어, 이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 센서가 일단은 그 15cm 이내에서 거리가 측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초음파 센서가 지금 계속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값이 튀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제 아마 대부분이 이제 값이 튀어서 그런 걸 텐데, 그런 경우에 빠르게 다시 실험해서 값이 튀지 않게 나올 때까지 하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튀는 값들을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되겠지? 이제 되는데 이제 나머지는 니네가 해야 돼.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안 까먹게. 다음 시간부터는 엑셀에 대해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줘.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기억 못 해. 자기가 직접 해보고 직접 찾아보고 해야지, 맨날 물어볼 때 바로바로 알려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딱 되면 그 시간 이후로 내는 보고서는 안 받을 거야. 진짜로. 이제 칼같이 안 받을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제 안 받을 거야. 시간 엄수. 어떤 사람은 3분 더 하고 어떤 사람은 5분 더 하고 안 돼. 그런 거 안 받아. 감점이 아니야. 아예 안 받는다고 했어. 시간 꼭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세요. 연습할 거 몇 가지 없잖아, 지금. 아까 전에 이거 막 수식 넣는 거 있지. 이건 연습하지 마. 이것까지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써줄 거야. 그대로 따라하면 되게 써줄 거니까 이런 거 말고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 아까 축서식이라든지 이거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좀 기억하고 연습하란 얘기야. 어려운 숙제 아니지?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일반 물리학 및 일반 물리학이래. 물리학 및 실험 수업을 봤는데 뭐 이걸 하는 게 내가 실험을 하는 건지 엑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그지?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에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시간에. 엑셀만 지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엑셀을 왜 해? 그리고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에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뭐 할 것 같아? 열심히 실험할 것 같지, 그지? 뭐 그것도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은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뭐 벤치랑 드라이버 가지고 막 쪼이고 막 부시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런 거 안 해. 그건 공장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 안 해요. 뭐 실험하겠지. 실험하고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실험할 때 대부분이 코딩이야. 실험하는데 왜 코딩이 필요하냐? 실제 그 대학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은 보편적인 연구가 아니지. 자기네들만의 어떤 특별한 그 이제 세부적인 분야에서 자기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특화된 실험들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실험에 딱 맞춤형으로 돼 있는 장치가 이 세상에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걔네밖에 안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걸 만들어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고쳐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랩뷰라든지 매트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걸 배워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지금 정부 시간에 배우는 C 언어하고 다른 점이 이제 C 언어는 여러분 정부 시간에 하드웨어는 안 다루죠. 뭐 장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컴퓨터만 가지고 하잖아, 그지? 그 안에서 다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실험 장치들을 다루고 제어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속도를 측정하는데 속도가 뭐 1m/s 이하만 측정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재는데 뭐 1시간에 한 번씩만 측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그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면 걔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근데 걔가 지금 내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 뭐 매트랩이나 랩뷰 같은 그런 건데 그게 다 코딩으로 하는 거야. 가깝게는 여러분 내년 되면 아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두이노라는 걸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 아두이노도 이 파스코랑 비슷하게 아두이노 센서들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은 뭐 예를 들면은 거기도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 초음파 센서는 거리만 측정하는 거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뭐 자기장 측정하는 홀센서는 뭐 자기장만 측정하는 거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측정을 할 거고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측정한 값을 어떤 식으로 컴퓨터에 보여줄 거냐 하는 것들을 다 코드를 짜게 돼요. 코드를 짜서 그 보드에다가 그 프로그래밍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내가 짠 코드대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런 식인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아직 이런 걸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부터 막 매트랩이니 랩뷰니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가장 쉽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엑셀 가지고 하는 거야. 뭐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그 얼마나 전문적이냐, 얼마나 또 기능이 더 고급지냐 뭐 이런 차이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걸로 하는 거고 만약에 또 이걸로 안 하면 여러분 실험 어떻게 해요? 이거 데이터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 표까지는 어떻게 만들 거 아니야, 그지? 측정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엑셀로 안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을 해봐. 컴퓨터 없이 데이터만 주고 그래프 그리래. 그럼 어떻게 해요? 1. 모눈 종이를 받는다. 2. 30cm 자를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 긋고 이거 하나 보면서 모눈 종이 그 눈금 세가지고 몇 점일 때 얼마 찍고 그거를 지금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한 120개를 찍어줘야 돼요. 60분, 아니 50분 안에. 되겠어? 안 되겠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 옛날에. 컴퓨터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여러분 다 노트북 다 갖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보면 모르거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리고 이런 툴을 잘 다뤄야 이제 실험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의 탐구 하고 있나? 주제 정했어요? 주제 정한 조 손 들어봐. 아직 주제도 못 정한 팀도 있어? 혹시 주제 지금 바꿀 예정인 팀? 없어요? 아직은 안 바꿔? 1학기 안에 바꾸게 될 거야, 아마. 여러분 이제 창의 탐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주제 정하고 뭐 방법 생각하고 하냐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2학기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나오겠지. 뭐 이제 실험을 한 경우에는 실험값들이 쭉 나올 거고 뭐 설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뭐 설문에 대한 응답들 같은 걸 쭉 수집을 할 거고 뭐 여러 형태로 데이터들을 모으게 될 텐데 그때도 아마도 엑셀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표 같은 거 한글에서 표 다뤄봤어? 한글에서 표 써봤어요? 써봤어? 이제 특히 표 같은 거 다룰 때는 한글보다 엑셀로 미리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 엑셀에서 미리 작업한 거를 여기 한글에다가 붙여 넣을 수가 있어.
근데 표 작업은 한글보다는 엑셀이 훨씬 편하거든요. 표에다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안 떠. 아까 표 복사해 놓은 거 이렇게 붙여 넣으면 안 붙냐? 복사해서 이렇게 바로 붙어요. 근데 이제 왜 뭐 한글도 표 되는데 왜 굳이 엑셀로 하냐? 이제 한글은 여기다 데이터 만약에 이게 비어 있는데 여기다 데이터 입력한다고 해봐. 난 아직도 한글이 그게 불편한데 여기다 뭐 1 넣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 꼭 눌러줘야 돼.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지.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그죠? 2, 3, 4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엑셀은 어떻게 하면 돼요? 1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지? 훨씬 편하다고.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거기서 거긴데 데이터가 많으면 한글에서 그거 하나하나 다 넣고 또 1 넣고 또 옆으로 가서 또 넣고 막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엑셀에서는 뭐 1하고 탭 이거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탭 눌러가지고 옆으로 넘어가고 엔터 치면 다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여러모로 엑셀을 다룰 줄 알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창의 탐구가 됐든 뭐 다른 거가 됐든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나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걸 또 막 가공하고 하는 게 다른 걸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엑셀로 실험을 하는 거야. 범용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실험할 때 지금 다른 수업에서 혹시 엑셀 사용해서 하는 수업 있어요? 없지, 그지? 할 때 잘 배워두세요.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